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공스승님의 법문 발췌 내용인데요. 음, 시작은 주름 이야기인데 이게 사회 변화, 또 미래 일자리, 그리고 한글의 힘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과거와 현재 삶이 어떻게 다른지, 기술 발전이 우리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류 너머의 한글 중심 미래상 같은 좀 독특한 관점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약간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핵심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는 사회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 문화, 특히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주름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로봇공학, 교육,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까지 연결되는 방식이 독특하죠.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리랄까, 미래 예측까지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첫 부분 주름 이야기부터 흥미로워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아래를 보고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주름이 쉽게 생겼다, 뭐 이런 설명인데요. 땀을 닮아간다는 비유, 이거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활동 방식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농부들이 밭에서 계속 땅을 보고 일하니까 그 밭고랑처럼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지금은 첨단 기술 시대고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보거나 화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거 같은 그런 종류의 주름은 좀 덜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노동 환경 변화가 외형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아, 이게 그냥 외모 이야기가 아니었군요. 노동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로 바로 연결되네요. 열심히 일하는 단순 노동 시대는 가고, 이제는 뭐랄까, 지혜롭게 활동하는 것, 특히 문화 활동이 중요해진다, 이런 주장으로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제품 생산 같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활동은 로봇이 대체할 거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요. 앞으로 제조업의 한 80에서 90%, 그 정도는 로봇이 하고 사람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로봇이랑 같이 일하게 될 거다. 이렇게요. 와, 80에서 90%요?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은 예측치인데 그만큼 자동화의 힘을 크게 본다는 거겠죠. 뭐 식당 서빙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보면 이미 시작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자료에서 예시를 좀 들었죠? 네, 반복적인 업무 패턴을 가진 직업들이요. 예를 들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판검사 업무 일부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수술을 반복하는 의사의 역할 일부 같은 거요. 또 지식만 그냥 전달하는 교사 역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버튼 하나 누르면 답이 나오는 시대가 온다는 비유를 쓰기도 하고요. 아, 그럼 사람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특히 교육 같은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단순 지식 전달하고 인간을 위한 활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냥 교과서 내용만 읽어주면 뭐 AI 튜터가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효율은 그쪽이 높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이랑 소통하고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제일 중요한 인성을 길러주는 역할, 이건 기계가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은 자동화되겠지만 변화에 대응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활동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더 없어질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키워서 사회에 기여할 활동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인간 고유의 역할, 특히 문화나 정신 활동이 중요해진다. 이 맥락에서 한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K-pop, 드라마는 그냥 입문 과정, 맛보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표현이 좀 강하죠?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한류의 핵심은 바로 한글과 한국어에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K 콘텐츠에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인기보다 그 밑에 있는 언어와 문자가 진짜 힘이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의 힘에 대한 설명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언어,
뭐 영어권이나 중국어권 언어는 뇌의 한쪽만 주로 쓰는데 한글과 한국어는 양쪽 뇌를 다 활성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해요. 네, 그 양뇌 활성화 주장, 이걸 기반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의학계 일반적인 견해하고는 좀 다른데요. 난독증을 그냥 읽기 어려움이 아니라 뇌 한쪽만 주로 써서 생기는 불균형 문제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모국어 능력, 즉 국어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요. 네. 국어 능력 자체요. 네, 심지어 이걸 자폐와 연결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한 5에서 7%가 난독증인데 특히 부유층 자녀에게 많다는 통계도 인용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가요? 한국에는 이런 난독증이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거의 없다니요?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그럼 왜 그렇고 해결책은 뭔가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한글 학습입니다. 이 자료 주장은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한글하고 한국어를 한 100일 정도 집중해서 배우면 한글의 그 소리 문자 결합 방식 때문에 양쪽 뇌가 활성화되면서 난독증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일 만에요? 와, 이게 사실이면 정말 세계적인 발견인데요. 그렇죠. 물론 이건 이제 언어학이나 뇌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그럼 이 주장을 전제로 미래 예측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한글의 힘, 양내 활성화 능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관광이나 단기 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와 정신을 배우고 결국엔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대한 흐름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인처럼 살고 싶어 한다요? 네, 그래서 뭐 라면, 떡볶이 같은 음식부터 화장품, 패션까지 한국적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요. 와,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온다.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뭘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재능을 잘 개발하고 우리 고유 문화를 더 깊이 있게 가꿔야 한다고요. 마치 손님 맞이 준비하듯이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고 우리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미래 준비의 핵심 중 하나가 또 교육이겠네요. 마지막 부분에서 교육 방향을 이야기하죠. 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냥 지식 암기하고 시험 잘 보는 교육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대신 참교육,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이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이념에 기반한 교육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게 진짜 교육 목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참교육, 인성교육이 세계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기들이 말하는 정법에서만 이걸 제대로 가르친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결국 처음 시작했던 그 주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네요. 과거의 밭고랑 같은 주름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다. 네, 그렇죠. 그런 육체 노동의 흔적보다는 미래에는 내면의 지혜나 문화적 소양이 드러나는 뭐랄까 맑고 밝은 인상이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쩌면 그런 인상을 돕는 제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슬쩍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과거 육체노동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문화, 지혜, 그리고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준비를 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천공 스승님의 법문 발췌 내용. 주름이라는 작은 소재에서 시작해서 로봇 시대, 직업 변화, 그리고 한글과 한국어가 가진 어떤 잠재력, 미래 한국의 역할까지 정말 거시적이고 때론 좀 파격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한글의 양뇌 활성화 능력과 난독증 치료 가능성 주장은 정말 독특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기술 발전으로 반복 노동은 기계에게 넘어가고 인간은 이제 문화 창조나 지혜 활동, 인성 함양 같은 더 높은 차원의 활동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글과 한국 문화가 있을 것이고 이게 2030년 이후 세계인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현상을 이끌 거라는 상당히 대담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내적인 역량, 문화적인 깊이를 갖춰야 한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 사고방식이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이 예측처럼 한글과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한국을 찾아온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던져진 이 질문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